나는 68세, 30년을 강한 척했다. 그리고 결혼이 무너졌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하고 30년을 살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65살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강한 남자니까, 가장이니까.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강한 척하는 동안 제 결혼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 중 젊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먼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잘 살고 싶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68해를 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작 누군가에게 들었더라면 좋았을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결혼을, 당신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어머니 세대까지 우리는 입을 다물고 견디는 것이 가장의 도리이고 아내의 미덕이고 어른의 품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은 나중으로 미루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미덕이 감옥이 됩니다. 나를 가두는 감옥, 내 마음을 가두는 감옥,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 저는 그 감옥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을 다했고 남편으로서 책임을 졌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고 명절마다 친척들을 챙기고 동네에서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손주 얼굴도 봤습니다. 밖에서 보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겨울이었고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떠났고 집에는 아내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식탁에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다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체념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치우고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내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대화했는지 기억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했던 실수를 당신이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평생 살았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살았습니다. 책임감과 감정의 부재를 혼동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참아야 하고 남편이니까 불평하면 안 되고 어른이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을 보이면 나약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제 마음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제가 곁에 있어서 따뜻했다는 기억이 남을까요? 아니면 그저 월급을 가져다 준 사람,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는 기록만 남을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곁에서 30년을 외로워했고 제 자녀들은 저와 마음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기둥이었지만 집안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사과할게. 나중에 쓸게. 은퇴하면 여행 가자. 이 나중에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도 나중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도 나중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거리는 멀어졌고 마음은 식었습니다. 국처럼 아무리 맛있는 국도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루는 걸까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을 챙기고 미안하다는 말 대신 돈을 건넸습니다. 삼키고 일하고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래야 한다고, 가장은 원래 그래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집 장롱 깊숙이 한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입었던 고운 한복,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 곱게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한복은 장롱에서 색이 바래고 좀이 쓸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젠가 표현하려고 아껴두었던 말들, 언젠가 함께하려고 미뤄두었던 시간들, 그것들은 장롱 속 한복처럼 빛이 바래졌습니다. 쓰지 않은 사랑은 사라집니다. 제 친구 멍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친구입니다. 멍수는 저보다 더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자녀 셋을 다 대학에 보냈고 아파트를 2채나 마련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성공한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멍수가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들이 왔습니다. 멍수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아본 기억이 없어요. 어색해요. 멍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멍수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집 안에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바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따뜻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회들,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한 저녁 식사들, 아들에게 하지 못한 말, 내가 자랑스럽다, 딸에게 하지 못한 말, 수고했다, 힘들었지, 손주와 놀아주지 못한 주말들, 피곤하다는 핑계로 미뤘던 방문들, 아내에게 끝내 삼키고 만사과, 내가 틀렸어, 미안해. 관계는 은행이 아닙니다. 오늘 주지 못한 것을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어야 삽니다. 오늘 주지 않은 관심은 내일 메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했습니다. 늦었지만 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보며 대화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좋아했던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줄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따뜻함을 표현할 것. 둘째, 내 몸과 마음을 돌볼 것. 셋째,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 것. 넷째, 사과하고 용서하고 감사할 것.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 표현을 못해. 이 나이에 갑자기 그러면 이상해. 하지만 이상한 것이 멀어진 것보다 낫습니다. 첫 번째가 어렵지. 두 번째는 습관이 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저 버텼다는 느낌뿐입니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조용히 애무만 다하는 길, 아니면 오늘부터 작은 것을 바꾸는 길.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식사, 한 마디의 말.
제가 젊은 저에게 편지를 쓴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존경과 차가움을 혼동하지 마라. 침묵을 평화라고 착각하지 마라. 사랑한다를 그리움이 되기 전에 말해라. 강한 척하느라 30년을 낭비하지 마라. 이 영상이 끝나면 한 가지만 하십시오. 전화 한 통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만 말하십시오. 내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지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준 사랑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